일본은 현재 코로나19부터 경제까지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지금 차마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위기가 오자 일본인들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흉악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일본의 지표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민도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각종 순위에서 최하위권을 차지한 일본은 현실 부정을 하며 무의미한 조사라고 부정했지만 막상 위기 상황이 닥치게 되니 과거 나왔던 보고서들의 공신력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 자선지원재단에서는 전세계 140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매년 세계 기부지수 보고서를 내고는 합니다. 이 보고서에서 항상 100위권 밖에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과 베트남, 그리고 일본입니다. 이 세 나라들은 100위권 안에 진입해본 역사가 거의 없는 그야말로 정말 남을 돕지 않는 국가들인데요. 특히 일본의 경우 세계 최악의 불친절한 나라 순위 144개국 중 142위를 차지하며 낮은 민도를 알 수 있는 지표에서 2관왕을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에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충격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납득이 된다는 반응, 또 하나는 저따위 조사가 무슨 의미냐는 반응이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자면 현대 일본인들은 타인의 아픔이나 어려움에 이상하리만큼 무관심합니다. 사건 사고 영상을 볼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무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섭다고 생각했다. 독재국가에 사는 숙명일까? 납득이 갑니다. 지난번 쇼핑몰에서 가슴을 누르며 괴로워하는 아저씨가 있어서 얼마나 아팠어요? 라고 묻자 1시간 동안 여기서 이러고 있다고 대답하더라. 그러니까 1시간 동안이나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다는 것이다. 거품이 꺼지면서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지니 타인에 대한 배려가 줄어든 것 아닐까요? 144개국 동일 조건에서 조사할 수 없으니 근거가 없는 조사다. 이런 통계는 무의미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남을 돕지 않는다든지 또 불친절하다든지 이런 조사들은 어디까지나 도덕적 측면에서의 행동 양식이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법적인 처벌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에서는 위기가 찾아오자 일본인들의 본성이 드러나면서 법적인 테두리를 넘어서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선 절이나 신사에서 신도들이 올린 돈을 훔치는 소액 절도범들이 늘고 있습니다. 보통 불경기에 이런 범죄가 늘어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실업자가 7만 명을 넘어서 경제적으로 궁핍해진 일반 시민들이 신사와 절의 현금함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사이타마현의 한 신사에서는 경찰이 잠복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주로 동전이 들어있어 피해액은 크지 않지만 불전함의 현금이 자꾸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지자 잠복경찰까지 동원하게 된 것인데요. 결국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절에 있는 불전함의 돈을 빼내고는 얼마가 되는지 세어보기까지 하는 여유를 부리다가 잡혔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남성이 훔친 돈은 동전 14개 665엔이었는데요. 우리 돈으로 7,000원가량입니다. 이 남성을 검거하기 위해 경찰은 3주 전부터 절과 신사 주변을 수색했고 4시간을 잠복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사이타마현뿐 아니라 아이치현에서도 발생했는데요. 시미야에 사찰에 들어온 남성이 드라이버로 불전함을 열어보려다 여의치 않자 잠시 뒤 불전함을 통째로 들고 나갔습니다. 무인 판매소 또한 소액 절도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지방도시에서는 높은 인건비로 인해 농작물을 무인 판매하는 곳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한 꾸러미에 200엔, 약 2,000원짜리 귤 무인 판매소 동전함에 약 200원만 넣고 귤 3꾸러미를 가지고 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높은 민도를 자랑한다는 일본인들이지만 막상 경제 위기가 오자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일본에서는 어르신 도둑들이 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본의 심각한 고령화의 부작용으로 최근에는 어르신들의 범죄율이 급증하고 있고 심지어 10대보다 절도율이 더 높아져
교도소는 요양원을 방불케 할 수준입니다.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 죄수 중에 재범자가 70% 이상이라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자유는 없지만 굶지 않아도 되는 교도소 생활로 되돌아가려고 출소한 뒤 일부러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는 노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노인 죄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절대 수치로는 2007년 1884명에서 2017년 227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기간 전체 수감자가 7만 989명에서 4만 7331명으로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인 수치입니다. 노인 죄수의 비중은 2007년 전체 수감자의 2.65%였으나 2017년 4.81%까지 늘었습니다. 이들 노인 죄수의 절반 이상은 가벼운 절도죄로 교도소에 들어오는데요. 소매치기나 자전거 절도 등입니다. 일본 경찰 백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절도범은 14세에서 19세 절도범의 3.45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매체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배경으로 가난한 노인의 증가를 꼽았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은 28.4%이며 노인 가구 빈곤율은 27%였습니다. 이 말은 노인 4명 중 1명 이상이 빈곤 상태에 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심각한 노인 빈곤 사태는 코로나19와 겹치게 되면서 자발적으로 감옥행을 택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서는 자유를 빼앗기고 쾌적함도 누릴 수 없지만 최소한 돈이 없어서 배를 굽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심지어 교도소를 별장처럼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더군다나 고령 죄수들은 알뜰하게 돈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도둑질로 수감된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는데 사회에 있으면 여기저기 돈 나갈 일 투성이지만 감옥에 있는 동안은 연금을 쓸 수 없어 돈이 모입니다. 일본의 복지 서비스가 악용되는 사례인 것입니다. 이처럼 고령 죄수가 늘다 보니 일본 교도소가 마치 양로원이나 요양원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자주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도관이 교화 대신 노인 돌봄 서비스에 주력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는데요. 일본 도이치현 오타와라시의 쿠로바네 교도소에는 65세 이상이면서 돌봄이 필요한 죄수가 11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치매를 앓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체 기능이 떨어진 노인 죄수들을 위해 이 교도소에는 기저귀가 항상 비치되어 있는 것은 물론 교도관이 대소변을 받아내거나 마사지 등 물리치료를 해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이 교도관이지 사실상 집사와도 다를 바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열을 올리는 것은 국민들의 생활이 아니라 역사 왜곡입니다. 최근 일본 우익단체들이 내년부터 일본 새로운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간략히 언급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삭제하기 위한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산케이 신문은 우익단체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과 위안부 진실 국민운동이 내년부터 사용될 야마카와 출판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종군 위안부 관련 기술을 삭제하도록 해당 출판서에 권고하라는 요청서를 문부과학상 앞으로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1995년 검정 때 일본의 전 출판사 교과서에 위안부 문제가 처음 실렸습니다. 2004년부터 역사 교과서에서 위안부 기술 자체가 일제히 사라진 뒤 2015년 검정 때 진보 성향인 마냐비샤 출판의 역사 교과서에 다시 등장했으며 올해 검정을 통과한 야마카와 출판의 교과서에도 기술되었습니다. 야마카와 출판은 전쟁터에 설치된 위안시설에는 조선, 중국, 필리핀 등에서 여성이 모집됐다. 이른바 종군 위안부다. 라는 문장을 교과서에 포함시켰습니다. 특히나 일본에서는 종군 위안부라는 단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고노다마 외에는 근년에 일본 정부가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쓴 사례가 없다면서 부정적인 기사를 내보냈는데요. 일본 우익단체 역시 문부과학상에게 보낸 요청서에서
강제 연행 이미지와 깊이 연관지어 사용될 수 있는 말이라며 일본 정부 견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을 돕지 않는 나라, 불친절한 나라 외에도 역사 왜곡하는 나라까지 최상위권에 속하는 일본, 자국민들은 절과 신사의 동정까지 훔쳐 생활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의 관심은 온통 역사 교과서에 몰려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일본에서는 절도범들이 늘고 있고 일반 시민들, 그 중에서도 고령자들의 소액범죄가 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이네요. 보통 한국에서는 교도소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곳으로 인식되는데 자진해서 들어갈 정도면 얼마나 상황이 좋지 않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역사 왜곡에 열을 올리는 일본 정부, 내년에도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대한민국은 2019년 7월 발표된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이후로 일본 불매 운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냄비근성이라는 조롱을 받으며 금방 끝날 것이라 예측됐지만 반년이 넘도록 지속되며 오히려 뚝배기 근성을 보여주고 있고, 일본 불매는 습관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온 국민이 일본 불매 운동을 장려하고 있죠. 때문에 각종 언론과 매체에서는 일본 불매 운동으로 인해 일본이 얼마나 큰 타격을 받았는지, 반면 한국은 빠른 소재 국산화로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며 한국인의 자긍심을 고양시키는 기사들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것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며 일본 불매 운동은 사실상 일본의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일부 기사들과 매체들도 보이는데요. 무역 의존도가 70%를 상회하는 대한민국에 비해서 일본은 30%도 채 안 되는 무역 의존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매년 15조 원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제1차 소득 수지가 210조 원의 흑자를 보여주기 때문에 한국이 아무리 불매 운동을 한다고 해도 일본의 경제에는 전혀 타격이 없다고 주장하죠. 이것은 일부 사실에 기반한 주장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일본은 과거 주변 국가들을 수탈하여 이렇게 놓은 자본과 버블 경제에 넘쳐나던 자본을 바탕으로 해외에 자산을 많이 매입하여 그로 인한 금융소득을 지금까지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계란으로 가위치기라는 심정으로 불매운동이 전혀 소용없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밝혀지고 있는 각종 지표들과 현상을 보면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이 일본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는 없어도 그동안 일본이 위태롭게 쌓아 올려왔던 탑을 무너뜨리는 폭탄 스위치가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한국인들의 불매운동으로 인해 유니클로, 롯데 등의 기업이 치명타를 받아 지분 대부분을 갖고 있는 패스트 리테일링 등의 일본 기업들이 배당금을 단 1원도 가져가지 못하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현재 일본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금융소득의 요효타가 될 수 있는데요. 이것에 더해 최근 화제인 일산의 전 회장 카를로스 고니 문제와 도쿄올림픽을 앞둔 일본의 막무가내적인 태도는 전 세계에서 일본의 신용도를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세계 각지에 관여된 일본 자산에 큰 타격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전 세계가 탈일본을 하게 하는 움직임이 되고 있죠. 또한 현재 일본의 기형적인 구조는 나라는 부자로 만들고 있지만 국민들은 가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각종 증세와 해외 금융소득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은 실질 소득은 줄어드는데 세금은 늘어나니 점점 자랑스러운 일본을 부정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죠. 다음은 트위터에서 한 일본인 유저가 올린 글인데요. 1980년대 일본 제품은 세계 제일 1990년대 같은 가격이라면 품질은 일본이 세계 제일 2000년대 소형화 기술과 안전 성능은 일본이 세계 제일 2010년대 전반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은 일본제가 많다. 2010년대 후반 그 제품과 기술은 일본이 발상했다. 2020년대 일본에는 사계절이 있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다. 이렇게 일본의 국민들조차 일본은 이제 과거의 영광은 모두 지나가 버렸고 허튼 것에서 정신 승리를 하고 있다는 현실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본에서는 현재의 금융소득으로만 간신히 유지하는 구조가 아니라 과거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한국에게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하며 견제를 함과 동시에 자국 산업을 다시 육성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인데요. 이것 또한 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기술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것은 1900년대 일제가 주변국을 침탈하며 얻은 자본을 바탕으로 그들만의 민족성을 10분 발휘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일본인들은 일반적으로 분리하고 쪼개는 것을 잘한다고 합니다. 첨단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한 1900년대에는 파고들어 쪼개고 분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일본인들이 사물을 쪼개고 재조합하는 것을 진행하다 보니 기초과학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게냈습니다.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유세를 떠는 반도체 기초 소재도 그런 분야이고, 일본의 문화 또한 감정을 쪼개서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 그들의 문학에는 세밀한 감정 표현이나 문체가 돋보인다는 평을 많이 받죠. 그리고 그들은 국민들의 행동마저 쪼개서 바라보기 때문에 일본의 모든 것에는 매뉴얼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매뉴얼대로 대응을 잘하는 편이지만, 매뉴얼에 없는 일이 벌어진다면 심각한 수준으로 미숙한 대응을 하죠. 아무튼 이러한 일본의 민족성은 20세기에서는 빛을 발하여 일본을 G2 경제대국의 위치까지 올려놨으나 21세기에 접어들자 그 양상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쪼개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조합을 하면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대세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현재 한국이 전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 또한 초창기에는 정밀산업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선두를 달렸으나, 현재의 반도체 산업은 미세 공정만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라기보다는 현대 첨단 기술의 종합예술, 집약체라고 불릴 정도로 분리하는 능력보다는 조합하는 능력이 더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공동체 개념을 중시했던 대한민국에 훨씬 유리한 것인데요. 우리나라, 우리 가족, 우리 학교, 우리 동네 등등 모든 것을 우리라는 개념으로 아우르는 한국인들은 평소에는 따로 노는 듯 싶어도 특정 계기가 있으면 뭉치는 것을 잘합니다.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 함께 힘을 합쳐 극복해오던 것도 이러한 한반도의 민족 근성에서 비롯된 것이죠. 각종 재료를 한데 모아 만드는 비빔밥부터 시작해서 전통적인 한국의 음식인 닭갈비에 서양의 치즈를 섞어 전세계 K푸드 열풍을 이끌어내는 것은 이러한 한국인들의 독특한 사고방식과 재능의 영향이 크죠. 이러한 한국인의 특성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21세기에 가장 적합한 포지션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세계화가 덜 되었던 시기에는 일본이 세계의 첨단 기술을 이끌었을지언정, 이제 세계화와 분업화가 진행된 현 시대에서는 타국에서 발생한 개념을 소수 정예의 대한민국이 훨씬 고도의 기술로 빠르게 실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21세기를 대표하는 반도체와 휴대폰 산업을 대한민국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의 AI와 OG 등의 기술들도 결국 인간이 기존에 형성해놓은 개념과 기술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을 해내며 만들어내는 양상이기 때문에 일본이 아닌 한국에게 최적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한 예로 사물 인터넷을 든다면 일본의 냉장고는 쓸데없을 정도로 문을 많이 만들며 세분화의 특징을 보여주지만, 한국에서는 적당할 정도로만 공간을 분리한 뒤 얼음 정수기, 터치스크린, 투명창 등등 다른 기술들을 합침으로써 혁신을 이끌어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의 최강자가 될 수 있는 기질을 타고났다고 볼 수 있죠. 일본의 영광을 한국이 모두 빼앗아갔다라며 신세 한탄하는 일본의 미래가 머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불매운동의 수출 규제 역풍 맞은 일 출구 전략 세울까? 일본이 지난 7월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대한국 수출 규제를 단행했으나 불매운동 역풍으로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한일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3년 만에 열리는 가운데 일본 당국이 출구 전략을 모색할지 관심을 끈다. 15일 양국 정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7에서 10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액 감소율은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출액 감소율의 2배나 됐다. 이 기간 일본의 대한국 수출액은 1조 6,433억 엔으로 전년보다 14.0% 줄었다. 우리의 대일본 수출액은 94억 8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7.0% 줄었다. 이중 무역 갈등에 따른 국제 무역 감소 흐름과 한일 간 경제 전쟁 여파로 서로에 대한 수출액이 모두 줄었으나 일본의 감소가 훨씬 두드러진 것이다. 우리나라의 일본은 중국, 미국, 베트남에 이은 네 번째 수출 대상국이지만 일본의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에 이은 3대 수출국이다. 우리나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한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 여파로 풀이된다. 일본은 지난 7월 1일 우리나라 실내 상시를 이유로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전략물자 수출 규제 우대국, 이른바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다. 우리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빌미로 우리 핵심 산업에 차질을 주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일본의